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맥라렌 650S를 타고 있어요. 저희가 자동차 영상을 찍으면서 장마철에 영상을 찍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장마철에 이렇게 찍어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이렇게 안 도와주네요. 촬영을 딱 계획을 잡고 팀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딱 모이자마자 비가 와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만 조금 비가 가늘어지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이 야간 비행이잖아요. 밤엔 또 무지막지하게 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장마철이니까 비 피해 없으시도록 미리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외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죠. 외형이 굉장히 재미있게 생겼어요. 저 이렇게 웃기게 생긴 차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모든 부분보다 헤드라이트가 재미있게 생겼어요. 맥라렌의 그 마크가 나이키 마크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헤드라이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가 자동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맥라렌 650S의 전 모델이 맥라렌 MP4 12C라는 그 차가 있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걔는 눈꼬리가 이렇게 반달처럼 내려간 게 아니고 그냥 일자예요. 그거는 그럭저럭 보기가 괜찮았었는데, 이거는 저 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뭐랄까요, 12C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요목조목 따져보면 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좀 많은 걸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우스워졌다는 거죠. 그게 조금 애매해요. 자, 뒤로 넘어오면서 보면요, 에어로다이나믹이 상당해요. 차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쐐기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딱 모아지는 그 형태, 그게 외형에 딱 나타나는데 생긴 건 굉장히 미끈하고 준수하게 생겼어요. 영국산 자동차답게 좀 귀족적인 느낌도 조금 들고요. 뭐 그런 면들이 좀 있긴 해요. 자, 뒤로 쭉 오면은 이건 언급을 해봐야 되겠네요. 비 오잖아요. 제가 와이퍼 한번 켜볼게요. 와이퍼를 켜면은 하나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 처음에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무슨 버스 와이퍼인 줄 알았어요. 더 웃기는 거는, 와이퍼가 보통 우리는 밑으로 내리면 와이퍼가 작동을 하잖아요. 얘는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빨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멋모르고 이렇게 와이퍼를 작동했다가 와이퍼 끄는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고생 좀 했네요. 사이드 미러가 상당히 예쁘게 생겼고요. 그리고 버터플라이 도어가 이 밖으로 보여요. 버터플라이 도어가, 저는 이제 시저 도어라든가 거링 도어, 버터플라이 도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열리지 않고 위쪽으로 좀 열리는 문들 중에서 버터플라이를 제일 싫어해요. 특히 맥라렌의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면들이 많아요. 맥라렌 SLR을 아는 분이 갖고 계셔가지고 그걸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차를 자주 타질 않아가지고 주차장 제일 구석진 곳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근데 거기가 계단 밑이어가지고 천장까지 높이가 한 1.5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숙여야 되는데, 들어갔더니 야, 문 열 때 천장 좀 조심해. 그래서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맥라렌 SLR도 이렇게 문을 딱 열면 옆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그 1.5m밖에 안 되는 천장에 가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도어를 열기 위해서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한쪽으로 한 1m는 좀 넘어있고 한 80cm 정도, 좌우로 160cm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열리니까요. 그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주차장이 협소한 데서는 옆 차랑
이렇게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고 있는 게 좀 애석하더라고요. 자, 그 뒤로는 이제 그 탑이 들어가는, 이게 이제 스파이더다 보니까 위에가 열리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좀 뚜껑을 열기 좀 애매해요. 위에가 열리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탑을 들어 올리는 저 구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있어요. 그 지지대랄까요? 이 거꾸로 뒤집어졌을 때 아무래도 여기까지 이제 밀고 들어오지 않으려고 저 뒤에다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시야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엊그저께 이걸 몰고 가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차선을 하나 변경을 하려고 우측 깜빡이를 탁 켰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 사이드 미러 보는 김에 고개를 싹 돌렸는데 뭐 딱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차선을 살짝 밀어 넣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티볼리가 고개를 이렇게 쏙 내미는 거예요. 아, 되게 귀엽더라고요. 티볼리가 고개 내미는 게. 뭐 제가 이렇게 급차선 변경을 하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파악하자마자 이제 딱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조금 위험한 순간이었죠. 어쨌든 제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가기 시작했었으니까 시야를 완전히 가리더라고요.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도 아니고 그래도 작아도 SUV라서 높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저쪽으로. 요게 조금 시야를 먹는 게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엔진이 살짝 보여요. 유리로 만들어진 엔진 커버가 조그만한 게 있어가지고 엔진은 살짝 보여주고, 그리고 소음기 머플러라 그래야 되나요? 그 덩어리가 뒤에 보이고요. 범퍼가 있고 범퍼 위쪽으로 배기구가 두 개가 뚫려 있어요. 막 그 영상 찾아보니까 저기로 엑셀을 붕붕붕붕 이래 버리니까 뒤로 막 불꽃이 나오고 막 그러는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했다가는 저 뒤에 이제 PPF 씌워놓은 거라든가 플라스틱 부품들이 다 녹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는 저희가 안 하잖아요. 그 외형적인 부분들, 날개도 있고 뭐 근사해요. 전체적인 실루엣이라든가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적인 슈퍼카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단 하나, 헤드라이트를 너무 맥라렌 마크에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얼굴이 좀 웃기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 점 하나를 뺀 나머지 모두 마음에 듭니다. 실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은 제가 카메라를 두 개를 설치해 놨는데 이쪽 뒤에 카메라로 아마 실내가 다 보이지 싶어요. 딱 앉잖아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 스티어링 휠하고 풋페달하고 이 정렬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가 지금 이 카메라를 보이려면 왼쪽 다리 이렇게 접어놓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피면은 무슨 소리일까요? 뭔가 많은 정보를 줘가지고 이럴 때 헷갈리네요. 자, 다리 이렇게 쫙 피잖아요. 그러면 왼발을 놓는 페달이 하나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고 있고, 몸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살짝 이게 정면이죠. 차의 정면이고 제 몸은 한 요 정도 각도로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정면은 요렇게 차의 정면하고 거의 일직선이 되고요. 그리고 계기판의 정면, 그거랑 스티어링 휠의 정면, 이것도 안 맞아요. 설마 이게 핸들이 막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정렬이 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하체는 이쪽을 보고 상체는 이렇게 돌려서 이러고 운전하는 기분이 살짝 들어요. 이게 뭐 각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슬린다는 거죠.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어떨런지. 근데 꼭 이 뭐랄까 카본 터브가 이렇게 가다 앞으로 모여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왼쪽 발을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더 심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보이냐면 편의장치들이 보이잖아요. 왼쪽에 이 에어컨 컨트롤하는 패널이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어요. 양쪽에 에어컨 컨트롤 패널이 있고요. 보통은 이 에어컨 컨트롤러는 가운데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좌우로 나눠 놨어요. 거기다 더 웃기는 거는 여기 3개밖에 없잖아요. 에어벤트가 가운데는 2개 있어야죠. 이게 꼭 기분이 극장에 온 것 같아요. 극장에 팔걸이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이 팔걸이는 이쪽에 앉은 사람 겁니까? 아니면 제 겁니까?
애매하잖아요. 이 가운데 에어벤트는 저한테 이렇게 쏴야 되는 건가요? 옆자리에 탄 사람한테 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거 보이시나요? 저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요만큼 성에가 끼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 가운데 센터 스피커 같이 생긴 철망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올라와요. 에어컨이 여기로도 오고 여기로도 와요. 제 생각에는 가운데로 파이프를 두 개를 뺐는데 하나 막아버리기 애매하니까 여기를 뺀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여기 이 철망의 안쪽은 에어컨이 나오고 바깥쪽은 센터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못하나요? 이거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요것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요 계기판이 있으면 왼쪽 밑에는 오토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왼쪽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레버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레버가 계기판 오른쪽 밑에 이 키 꽂을 것 같은 그 위치에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레버가 달려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 헷갈렸었는데 지금은 뭐 되게 익숙해졌어요. 그거 뭐 그러려냐고 넘어갑시다. 가운데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 있죠. 미디어 해가지고 라디오 한번 이렇게 켜봅시다. 라디오 켜져라. 이 오디오는 메르디안 오디오가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여기 메르디안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유닛의 크기를 보니까 4인치 유닛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3.9 저도 이제 CBS FM을 낮에 많이 들으니까요. 올려봅시다. 볼륨을. 이거 저 음악이 많이 나오면 저작권에 걸리니까. 메르디안이면은 하이파이 쪽으로 그렇게 유명한 회사예요. 무명은 아니에요. 좀 알려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디오가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맥라렌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다른 슈퍼카들도 오디오에 그렇게 막 대단한 오디오가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이제는 자동차들이 캔통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뭐 리모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 버렸잖아요. 거기에 오디오도 해당이 되나 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태까지 타봤던 자동차들이 그 날고 긴다는 오디오들을 들어봤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오디오들이 없었어요. 남아있는 건 그거죠. 벤츠 S클래스에 들어가는 부메스터 오디오라는 거, 그거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마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세상의 모든 카 오디오들은 다 안 좋은 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뭐 터치로 주파수를 바꾸게 되었는데 이게 그렇게 좀 정교하지 않아가지고 애를 먹게 하죠. 그리고 뭐 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거 안 먹어요. 우리나라에는 지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 밑으로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요게 지금 계속 스포츠 모드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액티브로 활성을 안 하면 노멀 모드가 되고 액티브로 활성했을 때 노멀, 스타트, 트랙 이렇게 바뀌어요. 트랙으로 바꿔봅시다.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이 650마력짜리 스포츠카를 슈퍼카죠. 트랙으로 해놓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윈터, 비 오니까 윈터 킬까요?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런치 컨트롤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트랙으로 틀어놓은 이유가 사실은 이 차체 제어 장치라든가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뉴얼 미션을 가진 자동차를 딱 몰면 지금 이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풀러놓는 것들이 뭐 이렇게 많이 겁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게 노멀 상태니까. 그런데 글쎄요, 650마력에 토크가 69.1인가 2인가 그럴 거야. 거의 70 정도 되죠. 70 토크에 650마력이라 보니까 조금 트랙은 좀 애매하고 이게 바로 꼬리를 내립시다. 자, 지하도니까 지금 기어를 1단까지 내려가지고 안 나가네. 자, 이게 RPM 6,000, 7,000 뭐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번 밟아봤어요. 자, 엔진 소리는 뭐 요정도 잘 들어갔을래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 이런 그런 뭐 스포츠 조절하는 장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에다가
비상등 유리 올리고 내리고 탑 열고 내리고 뭐 드라이브 뭐 후진 앞에 본넷 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편의 장치를 대충 살펴봤는데 재터리가 없어요. 그리고 시거 라이터도 없어요. 여기 컵홀더도 이 밑에 박혀가지고 이 가운데 기둥 있죠, 이거 밑으로 컵홀더가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다가 음료 넣었다 끊을 때 되게 귀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2V 파워 아울렛은 이 덩어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요 방향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 웃기는 게 여기 서랍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콘솔 박스 없어요. 계기판 살짝 보면요, RPM은 9000rpm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8500rpm부터 레드존이에요. 그리고 디지털로 속도계 있고, 오른쪽에 유온, 수온, 연료 게이지, 그리고 현재 드라이빙 모드가 나오고 기어 단수가 나와요. 왼쪽에는 뭐 주행 기록계 뭐 이렇게 자잘한 메뉴들 있잖아요. 그게 왼쪽에 나옵니다. 패들 시프트 달려 있고요. 뭐 와이퍼, 헤드라이트 깜빡이, 그 밑에 차고를 내리고 올리는 레버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자, 실내 편의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알던 자동차들이랑.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슈퍼카들하고 뭔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는 이제 그 자동차의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언급을 해보죠. 엔진은 3800cc에 650마력짜리가 들어갔어요. 토크는 약 70 정도 되고요. 슈퍼카로서 상당히 어울리는 엔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액티브를 꺼가지고 노멀 모드예요. 노멀 모드로 가잖아요. 바로 RPM이 딱 떨어지면서 지금 속도가 58km인데 기어가 5단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노멀로 다니잖아요. RPM 2000 근처에서 기어를 바꿔요. 그래서 한 100km 가고 있으면은 7단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53인데 지금 6단 들어갔네요. 꼭 노멀 상태에서 승용차 같은 기어의 변속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노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상당히 경제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갖고 와가지고 밥 달라는 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어치의 고급류를 넣어줬어요. 1700원 정도 했었거든요. 한 60리터 가까이? 50몇 리터? 그건 누가 좀 아시는 분이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연료 탱크를 꽉 채웠는데, 꽉 채우고 나니까 300km에서 350km를 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속도로하고 막 막히는 시내까지 이렇게 다녀보니까 실제로 한 300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100km 정도 가는데 33,000원? 요 정도 먹는다는 거죠. 나름 양호한 그 연료 효율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액티브를 활성화를 해서 스포츠 모드로 왔을 때 달리는 느낌이 상당히 매끄러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트윈 터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터보바를 좀 받는 것 같아요. 0km에서 100km까지 3초라는데 이 곡선이 거의 이렇게 올라가는, 등가속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비슷한 엔진의 힘을 가진 차가 뭐가 있을까요? 페라리 이 정도 나오던가요? 왜 페라리 말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죠? 어쨌든 비슷한 레벨의 슈퍼카들을 보면은 초반의 토크들이, 자연흡기 엔진들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초반에 미친듯이 뿜어져 올라가서 이렇게 가속 곡선을 그리는데, 얘는 점점 파워가 더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속에서의 힘보다는 고속주행을 할 때 이게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엔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미션 7단인데 딱히 미션은 불만 가질 만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등급의 차는 아니니까 미션 넘어가고요. 스티어링, 이게 스티어링에 관계된 그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더블 위시본이라든가, 그래도 뭐라 그러죠, 이거 쇼업 쇼바가 이게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압이
차버리면 반대쪽으로 넘기고 뭐 그래요. 다른 것보다 뭐 고속으로 달릴 때 안정감이 좋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WC7인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걸 인정을 하겠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유턴할 때의 느낌이 상당히 독특해요. 이제 유턴 대기를 탔는데, 이거 말하자마자 유턴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앞차들이 안 가시네요. 유턴할 때 차가 뭐 한쪽으로 쏠리고 그게 없어요. 이 압을 넘겨서 쇼거 업쇼바의 힘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딱 잡아놓고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살짝 밖으로 빠지는 걸 잡아서 돌리던가 이럴 텐데 그냥 이렇게 돌아요. 이게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적으로는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자, 그런 정도. 사실 이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왈가왈부할 만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특히 맥라렌인데 처음 타봅니다. 이해는 좀 해주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 거 있습니다. 참 이럴 때 보면 참 멋지단 말이죠, 달리는 게. 놓으면 잡는 것도 괜찮고. 이게 참 말로 표현하려니까 이 차 되게 힘들어요. 이게 뭐라고 이거다 싶으면 이게 아니기도 해요. 미친 것 같죠?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달리기 성능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저한테는 너무 낯설어요. 차가 무섭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맥라렌 650S는 동급의 다른 슈퍼카 회사들의 자동차들과 많은 부분이 달라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실내 내장이라든가 이런 편의장치의 배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엔진이라든가 서스펜션 이런 것들, 그거 뭐 제가 말로 표현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 차 너무 낯설기 때문에 사실은 낯설다기보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전 영국차에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이제 그 제규어를 딱 탔는데 내장재하고 외장재 사이에서 뭐가 삐걱 이런 소리가 나는 그때부터 영국차에 정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레인지 로버를 딱 탔는데, 새 차를 딱 뽑아왔는데 핸들에서 진동 올라오더라고요. 센터 가가지고 교정하고 오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동 안 사라지고. 뭐 자동차라는 게 다 흠이 있기 마련이죠. 얘는 어떠냐 하면은 10,000km 안 탄 차거든요. 저 이렇게 직진하고 있는데 이게 한 2-3도 정도 이렇게 돌아가요. 센터가 안 맞아요. 10,000km도 안 된 차가 영국 차다운 특징이죠. 영국 자동차들이 어딘가 한 군데 이렇게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차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한 부분만 보고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 것 같아요. 페라리를 타거나 람보르기니를 타거나 똑같다면 그걸 타볼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자잘한 실수들, 그런 거. 요 바느질이요. 요거 썬팅해놨잖아요. 유리창에 비쳐요. 그리고 요거 지금 제가 에어컨 그렇게 단수를 세게 틀지도 않았는데 이게 생겼어요. 이거 없애려면 와이프 한번 이렇게 돌려주고. 와, 이런 건 제작 미스죠. 설계 미스. 이건 제작 미스라고 봐야 되겠군요. 어쨌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낯설어요. 잘 달리긴 하는데 낯설고 얼굴 웃기게 생겼고. 이 차는 여태까지 탔던 차 중에서 제일 결론 내리기 힘든 것 같아요. 잘 달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면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忍び寄る月影の調べ見つめ合う恋人の